안녕하세요. 세금 잘 알려주는 쌤 언니 박소희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또 대표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회사차 세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과 관련된 세금 2024년에 바뀐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인 차량인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네, 근데 모든 법인 차량이 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차량에 적용이 되고요. 24년 1월 1일 이후로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법인 소유인 모든 차량, 그리고 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렌트카, 1년 이상의 렌트카도 적용이 되고 관용차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면 이제 연두색 판이 있으면 8천만 원 이상짜리 법인 차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자, 지금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 전용 보험이 한정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었어요. 성실신고 사업자랑 전문직 사업자, 이렇게 두 사업자는 무조건 업무용 보험을 가입해야 비용 처리를 인정을 해줬었는데요. 이제는 그 범위가 복식부기 의무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란 저희가 장부 작성을 간편장부로 하지 않고 뭔가 차례를 맞춰서 작성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기준은 수익 금액에 따라 금액이 나뉘게 됩니다. 업종별로 수익 금액 기준이 다른데요. 도소매의 경우에는 3억, 제조업 음식점인 경우에는 1억 5천, 서비스업 등에는 7,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규모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차량 비용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단 한 대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자동차 세금 두 가지를 먼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차량 세금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차량을 구입을 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될까인데요. 좀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이 업무용 승용차 라는 게 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차를 타고 일반 승용차를 타고 출근과 퇴근을 한다. 이것도 업무용 승용차 맞죠? 근데 이 업무용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노란색 간판을 달고 있는 화물차라든지 9인승 이상의 차량, 경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되는 차량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일반 승용차 중에서는 이제 9인승 미만의 승용차 SUV 공제 안 되고요. 경차, 모닝 등 1000cc 미만의 차량은 공제가 되고요. 이륜차, 오토바이 공제되고요. 승합차, 9인승 이상의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공제되고요. 화물차 공제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퇴근에 사용하는 승용차는 업무용 차량은 맞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업무용 승용차는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가세 매입세 공제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이 부가세 매입세 공제랑 이 소득세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의 범위는 다릅니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더라도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는 가능한데요. 이 비용 처리의 핵심은 업무용 전용 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제 업무용 전용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이 운행일지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연간 1,500만 원, 차량 한 대당 1,500만 원을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한도 상관없이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업무용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당 한 대 차량까지는 업무용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네, 대표적으로 차량의 같은 경우는 이제 감가상각비, 차량의 구입 가격을 나누기 5로 해서 1년에 그만큼이 감가상각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하지 않고 렌트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임차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주유비, 유류비가 있을 거고요. 자동차 보험비가 있을 거고요. 자동차를 이제 사고 나거나 했을 때 수선할 수 있죠. 이 수리비도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연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 또 이제 차량 관련 비용이 되고, 통행료와 이제 금융 리스한 경우에 이자 비용도 이 다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는 어떤 걸 작성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이 사용거리 얼마 몇 킬로를 뛰었는지 이제 기재를 하면서 이 중에서 업무에 쓴 킬로미터 얼마를 달렸는지 쓰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에 관련된 지출된 관련 비용을 기재하는 게 운행일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차량 구입할 때 아무래도 큰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항상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구입하는 게 세법상 가장 좋은가요?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일시불로 한 번에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캐피탈을 이용해서 할부로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렌트카나 리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제 지출되는 금액이 다르겠죠. 그리고 또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뭔가 취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동차 보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유지비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표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일시불이나 할부나 렌트나 리스나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상으로 뭐 일시불로 했다고 해서 세금 비용이 많이 처리되고 뭐 리스일 때는 인정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차량을 구입을 하면 그 소요된 비용들은 일단 다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구입 방법에 따라 이제 비용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차이가 있을 텐데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내는 게 있고 안 내는 게 있겠죠. 일시불로 사거나 할부로 살 때는 이제 본인 명의, 우리의 명의로 사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를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될 거고요. 렌트나 리스는 리스사가 이제 취득을 해서 우리한테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 일시불로 구입할 때는 이자 비용이 없겠죠. 그냥 바로 한 번에 사는 거니까요. 하지만 할부를 할 때는 뭔가 금융적인 빌려서 내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할 거고 렌트카나 리스도 당연히 그 안에 연간 이자 비용이 포함돼서 리스료가 산정이 될 거예요. 그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인 경우는 우리가 보험을 내겠죠. 일시불이나 할부 시에는 우리가 보험을 납부할 거고 렌트인 경우는 렌트사가 보험을 낼 거고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명의로 된 거는 우리가 보험료나 자동차세를 내는 거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차량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더라도 나간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일시불로 하는 게 뭔가 이자 비용이나 다른 건 안 내기 때문에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시불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당장 목돈이 들어가는 건 싫어, 이자 비용이 좀 발생하더라도 좀 나눠서 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렌트나 리스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금액 비용이 처리가 되고 이월되는 금액은 나중에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입 방법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에 맞는 증빙을 챙기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차량과 관련된 개정사항부터 비용 처리와 구입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